안녕하세요. 신드림의 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못 가고 여기 고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표님들께 제가 그 교환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오늘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체험 농장을 시작할 때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저희 교육농장에 왔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럽고 등에서 막 식은땀이 이렇게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지금이야 뭐 편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계죠. 체험농장을 처음 하시는 농장주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교환도 작성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서 또 가족들 앉혀놓고 이렇게 PPT 키고 직접 한번 이런 이론에 대한 것도 얘기해보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보고 그러면 경험이 있어서 좀 더 떨림도 덜하고 그러겠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처음부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체험 문의 왔을 때 학교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당일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진행할 때. 네 번째는 관련 서류하고 공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문의 왔을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체험농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데요. 그랬을 때 좀 정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당황스러운 면이 없죠. 왜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대화를 주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밀리는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빠르죠. 먼저 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오면 단계가 있겠죠. 어느 학교, 선생님 성함은 누구신지, 그리고 몇 학년 아이들이 오는지, 그리고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며칠 날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와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은 뭐뭐뭐 할 건지, 아침 도착 시간은 몇 시인지, 그리고 퇴소하는 시간은 몇 시인지, 방문하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장애아동이 있는지, 혹시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파악이 되면 정리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선생님하고 예약 상담하면서 기록하면서 나가면 나중에 더 실수가 없죠. 저는 실수했던 적 있어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그 초콜릿이나 가공품에 있어서 좀 알러지 있는 친구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미리 체크 못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학교에서 애들 체험학습 간다고 이렇게 안내장을 받은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때 군산에 있는 학부모이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그 초콜릿 그 관련한 알러지가 있어서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재료로 그 학생만 따로 체험을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하고는 섞여서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체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님들 파일을 한글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 쭉 이렇게 기록했다가 선생님들하고 예약 상담할 때 메모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고객 관리 카드도 만들어지고 고객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금방 파악이 되니까 훨씬 더 좋겠죠.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명이나 학년이나 담임선생님 성함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 몇 월 며칠 날 3학년 몇 명이서 체험학습을 가고 싶은데 신드림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뭐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우리 쭉 이렇게 얘기하죠. 네,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얘기해도 이게 우리한테 맞나? 이게 우리한테 안 맞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제안서도 쓰고 그런 걸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선생님 지금 아이들하고 가장 요 근래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했던 거와 좀 더 다른 거를 하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가 최종 결정이 안 나면 선생님 저한테 메일 주소 주시면 저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제안서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저희 메일 보시고 최종 프로그램 결정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안내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그 선생님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 쓰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선생님들하고 체험 예약할 때는 정확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체험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학년에 맞게 교과하고 연결할 건지 식생활 교육으로 연계할 건지 아이들 진로로 연결할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가름하시고 체험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양갱 만들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양갱 만들기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갱 만들기를 내가 오는 고객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예약한 고객이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초등학교 5, 6학년을 양갱 만들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수업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체험 프로그램이 완전히 퀄리티가 확 높아지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딱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마지막 통화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이름, 담당 선생님, 몇 학년인지, 몇 명인지, 그리고 며칠날 오는 건지, 몇 시에 도착하는 건지, 몇 시에 퇴소하는 건지, 그리고 몇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지, 그 밥은 먹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가 끝나셔야 돼요. 저는 체험 프로그램 예약할 때 마지막에 딱 하는 통화의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하고 지금까지 통화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과 저가 대화한 내용을 딱 정리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그거에 예스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선생님이 다 맞다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면 체험 오시기 전 3일 전, 4일 전까지 최종 인원을 주시고 당일날 최종 인원 주신 거에서 인원이 못 오게 되더라도 체험비는 다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오는 학생들은 체험 재료를 따로 포장해서 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보내드려요. 아니면 선생님 오늘 못 오신 학생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까요? 아니면 체험 교구를 포장해서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해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많아요. 그 벤치마킹 오는 팀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30명 예약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25명밖에 못 온대요. 그래서 계산을 25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식재료이고 또 체험 프로그램 체험을 하는 것도 그런 이렇게 청을 담근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하게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교구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에 예약을 할 때 항상 마지막 멘트에 그걸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3일 전에 최종 예약 인원을 주시고 당일날 최종 인원이 못 오시고 두세 명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에 보게 돼요. 열심히 막 30명 이렇게 다 체험 재료 다 준비했는데 5명이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체험하고 나서 남는 게 없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서 이렇게 금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 딱 이렇게 선생님한테 예약을 받고 해야 되는 우리끼리의 중요한 거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보조 강사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얘기가 돼야 돼요. 날짜부터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대하초등학교였으니까 대하초등학교에서 학생이 50명이 신들림이 온다고 하는데 그날 뭐 12월 5일 날 혹시 스케줄이 있느냐, 스케줄이 없으면 우리 보조 강사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거에 대한 그 인건비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죠. 안 그러면 그날 닥쳐서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보조 강사가 얼마나 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체험 프로그램이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딱 진행하는 날은 당일날 아침에 출발하는 선생님께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저하고 선생님과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신드림에 10시에 도착해요 이렇게 하시지만 당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출발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식재료이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미리 선생님께 선생님 언제 출발하시나요? 출발을 딱 하고 나서 내비게이션에 저희 신드림에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 꼭 한번 문자 주세요. 그러면 그 도착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재료 준비나 이런 것들 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들. 그게 만약에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드는 체험이다. 그렇다라고 치면 식재료 보관이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일반 음식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음식물 냄새도 많이 이렇게 나고 그러기 때문에 체험에 들어가는 체험 재료와 주방에서 쓰는 냉장고는 이렇게 분리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식재료 관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 받을 때부터 이미 선생님께 모둠별 아이들하고 면모둠 체험을 진행할 테니 선생님 저희한테 학생이 몇 명인지 가르쳐 주시면 학년별로 몇 명인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1학년 모둠, 2학년, 3학년 모둠 다 따로따로 자리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작은 학교에 있는 그 전체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빨리빨리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서성이 있게 되고 장난치게 되고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1학년부터 차근차근 1학년은 이쪽, 뭐 2학년은 어느 쪽, 뭐 3학년은 어느 쪽 손으로 가르쳐서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테이블 위에 학년별로 다 표시가 되고 한 학년에서 여러 명이 오게 되면 1모둠, 2모둠, 3모둠 다 나눠서 바로바로 자리에 앉게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예전에 우리 군산교육청의 장학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신드림은 어떻게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한 번도 그렇게 삐걱거리는 게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만 하면 척척척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긴 했지만 저희도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까지 안 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 교구 같은 경우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꼭 교환에 비고란에 그 시간대에 필요한 교구들이 다 일일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구들이 체험 당일날 테이블에 정확히 다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메인 교사가 체험하다가 교구들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이 중간에 멈춰버리고 애들이 장난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소란스러워져 버리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 교구 미리미리 정리해서 숫자 그리고 그 숫자보다 조금씩 더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라워 박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놔두면 의외로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생각해서 미리 사람들 숱하지 않는 곳에 꽃이나 이런 것들은 한쪽에 다 놔뒀다가 부족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조금씩 더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챙기는 거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도착을 딱 했어요. 아이들이 9시에 출발해서 신드림이 열심히 오기로 했는데 10시까지 딱 도착을 했으면 농장에 딱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맞이해야죠. 저는 아이들하고 악수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어설프게 아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같이 오신 보호하시는 선생님들께 케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상아동들이 왔을 때 나가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차에서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저는 멈추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도착했을 때부터 학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딱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선생님이니까 좀 이렇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딱 오면 바로바로 책상에 앉을 수 있게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자리에 찾아 헤매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좀 세밀하게 챙기는 그런 편입니다. 뭐 체험을 진행할 때 방법인데요. 체험을 진행할 때는 먼저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농장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체험 지도사 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실외 안전사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야 돼요. 밖의 상황. 만약에 우리 농장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체험객들이 왔는데 우리 마을에서 일부 한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인지시켜 주셔야죠. 저희 신드림도 주차장이 자갈로 되어 있어요. 자갈을 함부로 던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저희도 보면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돌을 던지거나 하면 차량에 분명히 파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농사를 짓는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아이들이 돌을 많이 던지거든요. 미리 주의를 줘야죠. 그렇게 하면 농사 짓는데 힘들고 농사 지을 때 다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논이나 밭에 돌을 던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체험을 딱 시작했어요. 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하고 다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다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신드림에서 이사님이 꽃을 생산하니까 플라워 박스 체험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꽃을 자를 때는 가위를 사용하잖아요. 가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가위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또 주의를 줘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주고 안 주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명찰 달아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건데요. 저희 신드림을 아는 모든 체험농장의 농장주부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딱 이거예요. 명찰 달아주기. 명찰을 달아주는 게 제가 13년 동안 체험농장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찰을 달게 되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거든요. 그냥 보통 친구야, 뭐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던 것을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돼요. 별이야, 빛이야 이렇게 불러주게 되죠.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제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제가 이 예를 가끔 드는데요. 앞전에도 그 예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아이들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줘서 다 애우는 상황까지 가요. 그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학생들이
체험 지도사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행동이 바르지 않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다가도 벌써 딱 자리에 앉는 게 틀리고 선생님 보는 눈이 틀려요. 계속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 분위기가 좋아져요. 제가 원체 아이들 이름을 많이 부르고 수업하니까 한 학교 선생님 저한테 그러세요. 선생님 어떻게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계속 하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지치지 않냐고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 순간만은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험 프로그램 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중고등학생들 막 이런 청년들이 훨씬 더 저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들을 해요. 소통하는 게 재밌거든요. 저도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리 대표님들도 꼭 명찰을 달아서 학생들 이름을 불러주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드림에 한 300개의 명찰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명찰은 이렇게 길게 우리 왜 벤치마킹 다니거나 견학 갈 때 다는 그런 명찰들 다시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집게로 찝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멀리서도 시험 지도사가 그 학생의 이름이 보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계속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다양한 걸 들으셔도 그 많은 걸 들은 것 중에 이 명찰 달아준 거 하나만 실천하셔도 대표님들은 체험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확 높아져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 제가 다시 썼잖아요. 보조교사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체험을 할 때는 보조교사를 안 해봤던 분들이 이제 주변에 없으니까 급하게 쓰면 메인 교사와 보조교사가 막 바뀌고 보조교사 목소리가 막 그냥 메인 교사보다 더 커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조율돼야 돼요. 메인 교사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진행할 테니 보조교사인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의 신드림의 보조교사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신 분들 그리고 다른 농장주들하고만 연대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진행할 때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론을 해야 되죠. 저희 신드림의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이론 PPT 강의가 다 있어요. 강의 자료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항상 저희 프로그램은 이론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잠깐 왔다 간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건 교육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저희 신드림에서는 그 두부콩 100태를 가지고 이론 교육을 합니다. 애들 교과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3, 4학년은 두부콩의 한 사리. 초등학교 5, 6학년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 아니면 생물과 환경.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식량 자급률, 플랜테이션 농업, 그리고 농업과 진로,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한 수업들을 다 해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에서는 두부가 먹거리니까 건강을 테마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연결을 시켜서 PPT 이론 교육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선생님들이 PPT로 하는 이론 교육들을 다른 농장에 가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신드림에 와서 그걸 하면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아, 이런 농장도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국에 있는 많은 체험 농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에 쫓기거나 그랬을 때도 잠깐의 5분으로
그리고 미래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교육적인 면들을 좀 부각시켜서 해주면 훨씬 더 체험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대표님들 보시면 아 뭐야 할 일도 없나봐, 그런 걸 언제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조금 한가롭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 안 오시죠. 바로 유튜브 켜서 초등학교 3, 4학년 과학, 사회,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사회, 기술, 가정, 중학교 과학, 사회, 과학은 아니겠네요. 중학교 사회, 기술, 가정 한번 다 유튜브 강의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농장하고 맞는 건데? 이것도 우리 농장하고 맞는 건데? 점점점 이제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 4학년이 오면 이건 내가 한번 얘기해줘야지. 초등학교 5, 6학년이 오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만약에 대표님들이 사과농장 하시면 아이들한테 우리 사과농장의 사과나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대표님들이 딸기 농장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딸기 한 사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단계 키워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코팅해가지고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딸기 한 사리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위생복 착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음식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일 때는 앞치마도 입게 하고 그다음에 요리사 모자도 대부분 쓰게 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사용하거나 흙을 만드는 경우는 장갑도 쓰게 하고, 저희는 이제 흙 만들 때 대신에 좀 장갑을 안 쓰게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쓰게 되죠. 근데 제가 저희 아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견학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시골의 작은 학교니까 그 학년 학생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그 담임선생님하고 학부모 엄마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에버랜드 갔었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를 가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아이들이 식사를 뭘 하는지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다 일일이 카톡방에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로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야. 애들이 지금 어느 휴게소에 가서 뭘 먹고 있구나,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안심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신드림에 와서도 선생님들이 딱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앞치마 입고 요리사 모자를 쓰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막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신드림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앞치마 입고 요리사 모자까지 쓰고 막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학예회를 한다고 해서 학교로 갔더니 저희 신드림에 와서 그 체험했을 때 앞치마 입고 요리사 모자 쓰고 체험했던 사진이 그 학예회 때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이것도 홍보의 방법의 하나구나. 왜냐하면 그 학년만 왔었거든요. 다른 학년은 안 오고. 그러면 그렇게 사진들이 찍혀져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신드림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체험할 때 이런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더 잘 갖추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표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도구에 대한 설명도 잘 주시고 도구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꼭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체험 교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학생들이 조금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신드림은 진짜 한 명도 체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9명, 8명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9명, 8명, 10명 이렇게 오면 소수의 인원이니까 체험 지도사가 명찰을 달아주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작은 학교에 소그룹이 오면 애들이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이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그럴 때 체험 교구를 메인 강사 앞에 쫙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면
한 모둠에 한 학생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한테 와서 체험 교구를 가져가게 이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면 한 모둠에 4명의 아이가 있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1, 2, 3, 4번을 붙여서 1번 학생 나와서 뭐 가져가고 2번 학생 뭐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 학생하고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선생님 농장에 와서 반갑고 오늘은 뭐 하게 되니까 뭐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재료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체험 교구가 도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한 학생하고 여러 가지 몇 마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면 또 달라지죠.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저희는 아예 예를 들면 양갱 만들기면 큰 쟁반에 양갱 만들기 재료를 딱 먼저 그 양갱을 끓이거나 부치거나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먼저 쟁반에 세팅해서 모둠장에 나와서 가져가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실리콘에 다 부어서 굳히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포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시 쟁반에 담아서 다시 모둠장에 와서 가져가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 작은 학교를 신경 썼어요. 아이들이 너무 수줍어하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름 불러주고 더 많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이런 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재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보조 강사 얘기를 한 번 더 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체험할 때 보조 강사는 메인 강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 줘야 돼요. 체험을 진행하다 보면 순간 재료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학생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그랬을 때 보조교사는 체험교사가 나를 지금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저희는 손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그게 뭔지 조용하게 캐치해서 보조교사가 그거를 바로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체험 프로그램에 메인 교사도 중요하지만 한 50%는 보조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체험 진행하는 그 시간을 계속 체크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하고 예약을 할 때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3시에 정확히 스쿨버스가 오기로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험 메인 교사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막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은 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은 시골의 작은 학교나 소그룹 학교는 보통 스쿨버스가 없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차를 배차받아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약속된 시간에 오후 3시라고 하면 정확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스쿨버스가 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차를 타고 학교로 가서 다시 그 차로 하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험 지도사가 그거를 시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럴 때 보조교사가 체험이 이 시점에서는 이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되어야 되고 이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를 미리미리 캐치해서 메인 교사한테 얘기해 줘야 되죠.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5분 당기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제 시간에 학생들이 정확히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서 이렇게 귀가하는 시간에 딱 맞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정리해서 마무리까지 보조교사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들이 다 체험 프로그램 하고 이제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뭐 하세요? 저는 저희 신드림에 다녀가신 분한테 문자를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방문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선생님과 같이 방문했던 누구가 이렇게 와서 체험 프로그램 분위기를 너무 좋게 해줘서 훨씬 더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요.
그 문자에 누구는 체험 프로그램 할 때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되게 안 듣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선생님한테 그 친구들이 같이 와서 그 친구들이 체험 프로그램 분위기를 더 하게 해서 더 체험이 이렇게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떨 때는 우리 애들 너무 이렇게 장난쳐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올 때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렇게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제가 아는 한 체험농장은요, 학생들이 와서 너무 난리치니까 그 농장주 대표님이 중간에 체험 프로그램을 멈추고 가라고 했어요. 나 너희들하고 체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고. 이런 태도로 무슨 체험을 하냐고. 너네 학교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냐고. 호통치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착한데 다른 학교 애들보다 굉장히 착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건네드린 얘기예요. 맞아요. 선생님들한테는 내 학교, 내 제자니까 착하고 이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막상 당황스러울 때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체험 지도사가 어떻게 체험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체험 프로그램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죠. 만약에 저는 그 아이들하고 수업 못하겠다고 보냈던 그 농장주가 아이들 명찰을 달게 하고 이름을 계속 불러줬더라면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치지 않죠.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딱 끝내고 영상이 멈추더라도 명찰을 사서 놓고 아이들이 오면 명찰을 체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꼭 문자 보내서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와달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제안서를 그날 딱 드려요. 저희 신드림은 리플렛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체험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리플렛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 대신 선생님들이 오시면 컬러로 제안서를 이렇게 출력해서 할 때 있는 그 철에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시 오늘 재방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끝낼 거거든요. 대표님들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맨날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많이 못하고 있어서 많이 더듬기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진짜 관심 있으신 농장주 분들이시라면 한두 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접목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접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그 교과 과정 파일이 저한테 있고, 중학교 진로직업 그리고 기술과정, 사회 교과 과정 파일이 저한테 있고, 저희 신드림의 제안서 파일이 저한테 있습니다. 필요하신 농장주분들은 꼭 이렇게 저희하고 연락하셔가지고 파일을 받아다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쓰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